마켓국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이 미국 증시 방금 마감가도 보셨겠지만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랠리를 펼쳤고 미국 증시를 그야말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우존스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39,000선을 돌파했고요. S&P 500 지수는 지난해 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39,0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S&P 500 지수는 2%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5,0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8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치의 기록이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나 16,041포인트 정도에 마감하게 되면서 2021년 11월에 전고점 돌파를 현재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급등세가 영향을 미쳤고요. 엔비디아가 16% 정도 오르면서 아마존과 알파벳을 제치고 다시 한번 시총순위 3위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AI 관련주에 대해 이 단기 모멘텀들은 지속될 것이라는 UBS의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도 좋았지만요. 어제 보시면 일본 증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니케이 지수를 보시면 거품 경제 시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전일 대비 2% 오르면서 어제 39,09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는 39,156엔까지 올랐었는데요. 이 지수가 39,000엔 선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었고 34년 2개월 만에 기록 경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영향으로 엔화 약세가 있었고 수출 기업들의 기업 실적들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온 외국인의 자본들이 일본 증시에 유입됐다라는 시각들도 있고요.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확대와 이 당국의 주주 증시 경영 유도책과 더불어서 올해 개편됐던 일본의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등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도 확실히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노무라 증권에서는 니케이 지수에 대한 연말 전망치를 4만 엔선으로 봤습니다. 종전보다 5% 높은 수치고요. 야마토 증권도 전망치를 4만 3천 엔으로 8% 정도 상향 조정했다는 점 보시면서 일본 증시 역시나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개별 소식 보겠습니다. 금감원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조치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높은 양정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양정기준은 위법 행위의 동기에 따라서 고의, 중과실, 과실로 중요도에 따라서 1에서 5단계까지 나뉘게 되는데요. 금감원은 카카오 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류궁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감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결 매출 가운데 3천억 원가량을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나 택시회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의 로열티를 명목으로 받는 대신에 업무제약 계약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에게 16% 내외를 돌려주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좀 부풀렸다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조의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종목 역시나 카카오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네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메타와 함께 이스코넥이 메타퀘스트 플랫폼에 출시될 MR 게임 트래블러를 본격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래블러 프로젝트는 오는 4월에 출시 예정인 VR 전용 1인칭 슈팅 게임 스트라이크 러시와 같이 메타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진행이 되는데요. 2025년 상반기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스코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MR이라는 큰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개발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인데요. 스트라이크 러시의 완성도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메타와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스코넥뿐 아니라 이 메타와 관련돼서 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또 마크 주커버그가 다음 주에 내한한다는 소식, 방한한다는 소식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련된 메타버스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실적 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3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고요. 매출도 같은 기간 15.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매출 2조 원을 넘긴 것은 설립 11년 만에 처음인데요. 국내 화장품 영업망이 확대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 연우의 편입과 HK이노엔의 영업이익 개선, 그리고 중국의 무속콜마 법인의 흑자 전환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OEM, ODM 관련 종목들 한국콜마를 중심으로 화장품 종목들의 주가까지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라사이언스도 시간외에서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요. 관련된 소식 보겠습니다. 자회사인 다보링크가 초전도체 관련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1월 테라사이언스는 다보링크의 지분 37.55%를 확보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다보링크가 어제 정정 공시를 통해서 다음 달 25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초전도체 화합물 제조와 판매, 초전도체 응용과 어플리케이션 연구 개발 관련돼서 방막 이나 선재 제조 및 판매업, 초전도체 관련 기기의 제조 판매업 등 이를 포함해서 신규 사업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초전도체 사업을 위해서 그린 BTS로부터 20억 원의 전환사채권도 함께 취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보링크 어제 좀 이유가 없이 급등세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쳤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모회사인 테라사이언스까지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아센디오라는 기업도 초전도체 관련된 사업을 좀 추가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한가에 도달한 바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초전도체 종목들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급등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장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